안녕하세요. 간호박사 베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요양보호 문제풀이 1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대상자가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화장실 문고리는 막대형으로 한다. 2번 화장실 표시는 입구 아래쪽에 한다. 3번 화장실 조명의 조도는 낮게 유지한다. 4번 화장실 복도에 조형물을 두어 미관을 좋게 한다. 5번 화장실에 갈 때 신고 벗기 쉽게 슬리퍼를 신긴다. 1번이 정답이죠. 문고리가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는 거는 손목을 돌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열고 닫기 쉽도록 막대형으로 하는 게 좋고요. 자, 2번 화장실 표시는 볼 수 있도록 위쪽에 해야 되겠죠. 3번 화장실 조명의 조도 낮게 유지하면 어두워서 낙상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밝게 유지하는 게 좋고요. 자, 4번 화장실 복도에 조형물을 두면 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장애물을 두면 안 되고 5번 화장실에 갈 때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가 아니라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어서 낙상을 방지하도록 해야 되겠죠. 42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상에서 자주 배변 실수를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음식 섭취량을 줄여준다. 2번 낮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3번 간이변기를 침대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4번 평소 배변 시간을 파악해 변기를 대어준다. 5번 기저귀를 깔고 하의를 벗긴 후 이불을 덮어준다. 4번이 정답이죠. 어, 배변 실수를 한다고 음식 섭취량을 줄여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규칙적으로 식사 습관을 들여야지 변비가 안 생기겠죠. 자, 2번. 배변 실수를 한다고 기저귀를 채워주거나 그렇다고 간이변기를 데워줘서도 안 돼요. 3번에 보시면. 그래서 기저귀나 이렇게 습관적으로 간이변기를 대주면 스스로 이렇게 하던 습관이 사라지겠죠. 자, 4번. 평소 배변 시간을 파악해 변기를 데워줘요. 저희가 우리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식사 시간, 뭐 물 드시는 시간, 그리고 배변 시간, 배뇨 시간 이런 것들을 정해 놓으면 평소에 이제 몇 시에 이런 것들을 배설을 하는지 우리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변기를 데워주는 게 좋고요. 자, 5번. 기저귀를 깔고 하의를 벗기고 이불을 덮어주는 게 아니죠. 우리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덮은 상태로 그 밑에서 하의를 벗긴 후 기저귀를 해줘야 되겠죠. 자, 43번.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이동변기를 놓는다. 2번. 이동변기는 침대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여놓는다. 3번.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의 높이보다 낮게 한다. 4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변기에 앉힌다. 5번. 이동변기는 하루에 3번 세척한다. 2번이 정답이죠. 1번에 보시면 우리 편마비 대상자가 이동변기에 앉을 때는 건강한 손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이동변기를 놔야 되고요. 자, 2번. 이동변기는 침대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여놔도 되고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여도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3번.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도록 해야 돼요. 낙상을 예방하는 거죠. 4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아야 안전하고요. 5번. 이동변기는 하루에 3번이 아니라 매번 즉시 씻어가지고 냄새나 배설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44번.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할 때 둔부를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하는 이유는 1번 욕창 예방, 2번 근육 이완, 3번 변이 자극, 4번 심리적 안정, 5번 장운동 촉진.
1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두드려 마사지 해주는 이유는 혈액순환을 좋게 해줘서 그 부분에 욕창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4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유치도뇨관을 잠근 후 보행하게 한다. 2번 소변 주머니에 배출구를 열고 보행하게 한다. 3번 유치도뇨관을 새 것으로 교체한 후 보행하게 한다. 4번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아래로 오도록 들고 보행하게 한다. 5번 소변 주머니가 보이지 않게 바지 안에 넣고 보행한다. 4번이 정답이죠. 유치도뇨관은 절대 잠그면 안 돼요. 항상 열어놔야 되는 이유가 유치도뇨관을 잠그면 소변이 안에 고여있기 때문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요. 자, 2번 소변 주머니에 배출구를 열어놓으면 안 되죠. 유치도뇨관은 소변이 항상 나오게 열어놔야 되고 소변 주머니는 소변이 새지 않게 항상 잠궈놔야 돼요. 자, 3번 유치도뇨관을 교체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교체하는 건 의료진의 역할이죠. 자, 4번 소변 주머니는 아랫배보다 아래로 오도록 들고 보행해요. 위로 오도록 들면 나와 있는 소변이 다시 들어가서 역류성 방광염을 유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5번 소변 주머니가 보이지 않게 한다고 바지 안에 넣으면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위로 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염이 생길 수 있겠죠. 46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한다. 2번 깨끗한 휴지에 싸서 보관한다. 3번 취침 전에 의치를 세척해 다시 끼워준다. 4번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세제로 세척한다. 5번 전체 의치를 뺄 때는 아래쪽을 먼저 빼준다. 4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1번에 보시면 뜨거운 물에 삶으면요, 변형될 수 있어요. 그래서 표백제에 담그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에 삶아서는 안 되고요. 자, 2번 휴지에 싸서 보관하면 건조돼서 이것도 변형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물에 넣어서 보관해야 되고요. 자, 3번 취침 전에 의치를 세척했어요. 다시 끼워주면 안 돼요. 자기 전에는 빼서 잇몸이 압박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자, 4번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 세제도 이용이 가능하죠. 자, 5번 전체 의치를 뺄 때는 위쪽부터 빼야 되겠죠. 47번 침상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머리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모발 끝에서 두피 방향으로 빗질한다. 2번 두피 관리를 위해 이틀에 한 번씩 빗질한다. 3번 거울을 제공해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 4번 요양보호사의 기호에 따라 머리 모양을 정리한다. 5번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잘라낸다. 3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빗질을 할 때는 모발을 잡고 두피에서 모발 끝 쪽으로 빗어야 되고요. 자, 2번 보시면 두피 관리를 위해서는 이틀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빗질하는 게 좋고요. 자, 3번 거울을 제공해 스스로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해서 최대한 대상자의 기호를 반영해 줘야 되겠죠. 자, 4번 요양보호사의 기호가 아니라 대상자의 기호에 따라 머리 모양을 정리해 주고요. 자, 5번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에는 잘라내는 게 아니라 물을 적셔서 손질을 해줘야 되겠죠. 48번 목욕을 준비하던 중 대상자의 혈압이 높은 것을 알게 됐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반신욕을 하게 한다. 2번 1시간 이상 천천히 목욕시킨다. 3번 이동욕조를 사용해 목욕시킨다. 4번 혈압약을 복용하게 한 후 목욕시킨다. 5번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목욕을 미룬다. 5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대상자에게 뭔가를 시행할 때 상태가 좋지 않으면 좀 미뤄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5번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목욕을 미룬다. 49번 목욕을 하는 동안 대상자의 체온이 유지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창문을 열어 습기를 제거한다. 2번 목욕 중 몸에 따뜻한 물을 자주 끼얹어 준다. 3번 목욕 후 몸의 물기는 자연 건조되게 한다. 4번 목욕물의 온도는 50도 이상이 되도록 한다. 5번 비누를 묻힌 수건으로 몸의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닦아준다. 2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목욕을 하는 동안 창문을 열어놓으면 춥겠죠. 그래서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창문을 닫아놓고 목욕이 다 끝난 후 환기를 시키는 거고요. 자, 2번 목욕 중 몸에 따뜻한 물을 자주 끼얹어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요. 자, 3번 목욕 후 몸의 물기는 자연 건조되면 더 건조해져요. 그래서 빨리 닦아주도록 해야 되겠죠. 자, 4번 목욕물의 온도는 따뜻하게 40도 내외로 유지를 하고요. 자, 5번 비누를 묻힌 수건으로 사지, 팔다리는 말초에서 중심 쪽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끝에서 어깨 방향, 발끝에서 허벅지 방향으로 닦아주는 이유는 혈액순환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죠. 5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거. 1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2번 오른쪽 팔, 왼쪽 팔, 머리. 3번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팔. 4번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5번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1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입힐 때는 입마개라고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입힐 땐 마비된 쪽부터, 그리고 벗길 땐 건강한 쪽이에요. 자, 그런데 단추가 없다. 그러면 가운데 머리가 들어가고, 수액을 갖고 있다. 그러면 가운데 수액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벗길 때니까 건강한 쪽 팔, 머리, 마비된 쪽 팔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는 순서로 옳은 거. 가번 대상자의 발목을 무릎 위치보다 뒤쪽에 놓게 한다. 나번 일어서면서 숙여진 상태를 펴게 한다. 다번 얼굴이 무릎 위치보다 앞쪽에 오게 한다. 라번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한다. 1번 가, 나, 다, 라. 2번 가, 나, 라, 다. 3번 가, 다, 나, 라. 4번 가, 라, 나, 다. 5번 가, 라, 다, 나. 5번이 정답이죠. 가번에 보시면 대상자의 발목을 무릎 위치보다 좀 안쪽으로 놓게 해요. 그래야지 일어섰을 때 지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일어설 때 우리가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하죠. 그래서 라번에 보시면 상체를 우선 앞으로 숙이게 한 다음, 다번에 보시면 얼굴이 무릎 위치보다 더 앞쪽으로 오게 숙여요. 자, 그리고 나번 일어서면서 숙여졌던 상체를 펴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52번 다음 그림과 같이 미끄러져 내려가 누워있는 대상자를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올려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어깨와 대퇴 밑을 지지해서 올린다. 2번 팔과 다리를 잡고 당겨 올린다. 3번 목과 무릎 밑을 지지해서 올린다. 4번 상의와 바지를 잡고 들어 올린다. 5번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당겨 올린다. 1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침상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서서 한쪽 팔은 머리 밑으로 넣어서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 부위를 지지해서 서로 손을 맞잡아요. 자, 그리고 신호에 맞춰서 두 사람이 동시에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기는 거죠. 자, 그래서 상체 쪽은 어깨, 하체 쪽은 대퇴 밑을 지지해서 같이 올리는 거죠. 1번이 정답이네요. 53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왼쪽으로 쏠려 누워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거. 가번.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나번. 상반신과 하반신을 차례로 이동시킨다. 다번.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라번. 대상자의 옷과 침대 시트 등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3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침대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은요. 요양보호사는 우선 대상자를 이동시키고자 하는 쪽에 서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포개고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 이동시키는데, 자, 한 손은 목에서 겨드랑이, 그리고 다른 손은 허리 아래를 받쳐서 상반신 이동시키고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 아래 손을 넣어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번을 보시면, 자, 왼쪽으로 쏠려 누워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옮겨 이동해야 되잖아요. 침대 중앙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오른쪽에 서는 거고요. 자, 다번.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나번. 상반신과 하반신을 차례로 이동시켜요. 자, 그리고 라번. 대상자의 옷과 침대 시트 등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을 한다. 54번.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게 조절해야 되는 것은 1번 가, 2번 나, 3번 다, 4번 라, 5번 마. 3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발판 높낮이를 조절할 때는요, 이 발판을 이 안에 이제 볼트를 통해서 좀 이렇게 풀어주면 위아래로 움직여요. 그래서 대상자의 다리 길이를 맞춰가지고 볼트를 다시 조여주는 거죠. 그래서 발판 높낮이를 조절하는 거다. 3번의 다번이 정답이네요. 55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거. 가번.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이동하게 한다. 나번. 건강한 손으로 이동변기의 먼 쪽 손잡이를 잡게 한다. 다번. 휠체어 발받침대를 접고 대상자의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게 한다. 라번.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근다. 5번이 정답이죠. 자, 라번에 보시면 우선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요. 자, 다번에 보시면 휠체어 발받침대를 접고 대상자의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놔요. 자, 그리고 나번에 보시면 건강한 손으로 이동변기의 먼 쪽 손잡이를 잡게 하고 요양보호사는 어느 쪽을 지지해 주나요? 대상자의 마비된 쪽 지지해 주고, 자, 그리고 가번에 보시면 대상자가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이동을 하게 하는 거죠. 자, 56번. 다음 그림과 같은 복지용구를 선택할 때 고려사항으로 옳은 거. 1번. 쿠션의 재질은 딱딱해야 한다. 2번. 커버는 분리해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 3번. 지퍼는 잘 보이도록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4번. 커버는 소독할 수 있고 변색이 잘 되어야 한다. 5번. 자세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2번이 정답이죠. 이건 이제 자세 변환을 할 때 사용하는 쿠션이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쿠션의 재질은 너무 딱딱하지 않아야 되고요. 자, 2번. 커버는 분리해서 세척이나 소독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자, 3번. 지퍼가 노출되어 있으면 안 돼요. 신체와 접촉이 되지 않도록 안쪽으로 감춰져 있어야 되고요. 자, 4번. 커버는 소독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변색이 되지 않아야 되죠. 자, 5번. 자세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표면이 미끄럽지 않아야 되겠죠. 57번. 감염 예방을 위한 손위생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액체 비누보다 고체 비누를 사용한다. 2번.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아 충분히 씻는다. 3번. 장갑을 끼고 처치한 후에는 씻지 않아도 된다. 4번.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손톱 밑까지 씻는다. 5번.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젖은 수건은 말려서 다시 사용한다. 4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고체 비누는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같이 사용하면 세균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액체 비누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자, 2번. 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씻도록 하고요. 자, 3번. 장갑을 끼고 처치한 후에는 씻지 않아도 된다? 씻어야 되겠죠? 우리가 장갑을 착용했더라도 구멍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하고요. 자, 4번.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우리 손에서 가장 더러운 부위가 손톱 밑이죠. 그래서 손톱 밑까지 씻어야 되고. 자, 5번.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서 젖은 수건을 그냥 말려서 다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수건을 다시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세탁을 해서 건조 후 다시 사용하는 거고요. 되도록이면 일회용 수건이나 핸드 드라이기로 손을 건조해 주는 게 좋겠죠. 58번. 재가 대상자에게 낙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환경은 1번 경사로 완만한 출입로, 2번 손잡이가 설치된 복도, 3번 LED 조명이 설치된 거실, 4번 한쪽에 의자가 놓인 현관, 5번 낮에 암막 커튼이 쳐진 방. 5번이 정답이죠. 경사로가 완만하거나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고 LED 조명이 있다는 건 굉장히 밝게 유지를 해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현관 쪽에 의자를 놓아놓는 건 신발을 벗고 신을 때 서서 신는 것보다 앉아서 신어야지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이고요. 자, 5번에 보시면 낮에까지 암막 커튼이 쳐져 있다는 건 어두워서 낙상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네요. 59번.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습기가 있는 곳에서 전기기구를 사용한다. 2번.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지그재그로 움직여 뺀다. 3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는다. 4번. 전기기구를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5번. 전선에서 불꽃이 일어나면 물을 뿌린다. 4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습기가 있는 곳에서는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기가 꼭 필요한 이런 세면대나 욕조에서는 그러면 콘센트에 보호용 커버를 씌워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2번.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지그재그로 움직여서 빼면 손상이 돼요. 그래서 플러그를 꼭 잡고 똑바로 빼야 되는 거고요. 자, 3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를 꽂으면 안 되겠죠. 자, 4번. 전기기구를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빼야 되겠죠. 전기가 절대 연결돼 있으면 안 되고요. 자, 5번. 전선에서 불꽃이 일어나면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류를 차단해야 되겠죠. 60번. 재가 대상자의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2번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 3번 생선은 오래 굽고 육류는 기름에 튀긴다. 4번 엿과 설탕 같은 단당류로 음식을 조리한다. 5번 음식은 한꺼번에 만들어두고 조금씩 제공한다. 2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짠맛은 음식이 식었을 때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 뜨거울 때 간을 맞추지 않고요. 자, 2번.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들어요. 우리가 노화 과정에 의해서 미각이 저하되죠. 그래서 짜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싱겁게 조리하기 위해서 이런 향신료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자, 3번. 생선은 오래 굽고 우리가 노화 과정에 의해서 지방의 소화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는 기름기가 적은 조리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너무 오래 굽거나 육류를 기름에 튀겨서는 안 되겠죠. 4번. 엿과 설탕과 같은 단당류는 혈당을 굉장히 빨리 높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을 섭취할 때는 복합 당제, 그러니까 식이섬유나 전분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유된 채소와 잡곡밥 이런 복합 당제를 이용하는 게 좋고요. 자, 5번. 음식은 한꺼번에 만들어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만큼만 만들어서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